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신시 배달국의 우리 동이족 배달의 민족이 인구 팽창에 따라서 한반도와 회대지방으로, 다시 말해 중국 동부 평원지대로 진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민족이 중화민족보다 훨씬 앞서서 이 회대지방과 중국 동해안으로 퍼져 내려왔습니다. 회대지방은 우리 고대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단군 조선사와 부여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진 발해국의 역사, 고구려사, 백제사 등이 풀리지 않고 현대까지 이르는 중국 민족과 우리 한민족의 교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대지방이란 회하 유역과 대산 지역 일대, 즉 중국 동부의 산동성 전체, 하남성 동부, 강소성 중북부, 안휘성 중북부를 포괄하는 비옥한 동부평원, 곧 화북평야를 일컫는 말입니다. 회하와 대산, 즉 태산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회하라는 강이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해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강인데요. 이 회화 유역과 태산을 대산이라고도 했는데 대산 지역을 약칭으로 회대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북경에서 무한까지 있는 평안선 철도의 동쪽입니다. 무한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한 코로나로 잘 알려진 중국 발음으로 우한이고 우리식 발음으로 무한인데요.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북경부터 무안까지 이르는 철도를 평안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안선 동쪽을 가리켜 회대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회대지방은 고대 우리 동이족의 분포 범위 안에 물론 들어있지요. 왜냐하면 회대지방은 고대 우리 동이족이 거주하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석학, 부산에는 고래로 회대지방에 터잡고 살던 우리 동이족이 서쪽 화하족, 중화민족의 동진을 방어하면서 화하족과 늘 투쟁한 사실을 명쾌하게 정리했죠. 이하 동서설이라는 그의 글에서. 오늘날 중국 학자들은,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한국의 학자들도 중국 동부지방 화북평원 이 회대지방의 동이족은 현재 우리 한민족과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고려인과 중국의 조선족과 북한 북조선의 인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민족입니까?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회대지방을 알게 되고 상고대 우리 동이족의 분포 범위를 알게 되면 그 이후로 펼쳐지는 우리 역사의 영토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영토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국사학이 이 회대지방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서 우리 역사를 더듬고 있거든요. 상고대사를.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회대지방과 우리 동이족의 분포 범위, 우리 배달민족의 진출로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이후로 펼쳐지는 우리 동이족의 역사, 특별히 영토에 관한 전쟁의 역사, 영토의 역사를 확연하게 꿰뚫어 보게 됩니다. 우리 동이족은 고대 어디에 분포해 있었을까요? 한반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의 만주 지역, 그리고 요서는 지금의 요하 서쪽을 말합니다. 발해가 여기 보이죠? 그리고 회대지방까지 분포해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발행된 지도부터 소개를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북경 무안간 철도 평안선 동쪽에 회대지방을 포함해서 항주가 여기에 있는데요. 항주 이북의 오월 지역과 발해 서북을 동이족의 분포 범위로 표시했습니다. 이거 아주 정직하게 그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든 중국 학자들이든 상고대 동이부족의 분포 범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중국 국무원에서 2009년 출간한 권위 있는 역사서, 중국 역사 상식에 그려진 동이와 화하의 영토, 상나라 문화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는 동이한국서의 저자 이기훈 교사라는 조선법 2015년 9월 24일자에서 따온 건데요. 이 사진을 인용한 분이 한국어로 변환해서 수록한 것인 것 같습니다. 중화민족의 조상인 화하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매우 양심적으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렸죠. 그러나 치우의 세력 범위, 치우는 우리 동이부족의 신시 배달국의 한 임금인데요. 치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치우의 세력 범위는 회대지방과 만주, 한반도 전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서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치우의 세력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표시한 화하족과 우리 동이민족의 분포 지역인데요. 먼저 지난번에 소개했던 우리 민족 이동로를 보면은 이 파란색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터키 아라라트 산의 북쪽에서부터 빗살무늬 토기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왔고요. 일부가 한반도로 내려가고 일부는 회대지방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화족 중심지인데요. 지금의 서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이 화족은 우리 동이부족보다 훨씬 나중에 이동을 했는데요. 화족이 어디로부터 이동해 왔는지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미상합니다. 우리 사서에 의하면 동이부족과 함께 오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진출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남방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화족의 여러 관습과 언어를 보건대 유럽인들의 조상들 가운데 일부가 히브리 베레시트에서는 야베 쪽이라고 보는데요. 야베 쪽의 일부 아니면은 지금의 유럽인들의 조상과 같은 조상에서 출발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족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가설이고요. 지금 확실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도 화족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부사년 같은 경우에도 화족의 자취는 보이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근원을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우리 사서에서는 중국인들이 조상으로 치는 황제족이 우리 동이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황제가 동이족이라 할지라도 황제 부족과는 다른 화하족이 관습이나 언어 습관 등에서 유럽인들과 흡사한 화족이 서쪽으로부터 이동해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화족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동이족이 이러한 분포 범위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동이족, 우리 민족의 분포 지역인데요. 이 빨간색의 동남쪽 주된 분포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분포를 이룩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동이족은 화하족보다 먼저 서쪽으로부터 동방으로 이동해서 먼저 이 만주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나아가서 인구 증가에 따라 만주 지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한반도와 회대 지방 양갈래로 뻗어나가면서 남하한 거지요. 만주 평원으로부터 회대 지방으로 진출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곳이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평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북의 평원과 회대 지방의 화북 평원은 위도가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된
동이족 문화권이었음을 일찍이 부산현 선생도 이하 동서설에서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동이족이 이 회대지방을 차지한 이후에 화족이 서방으로부터 중원고지로 이동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고지대고 우리 동이부족이 차지한 화북평원은 저지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화족이 동쪽으로 우리 동이부족을 밀어내면서 계속 침략해 와서 결국은 우리 동이족이 화족을 방어하느라고 서로 간에 전쟁을 계속 벌인 역사가 중국의 옛 사서들, 공자가 편찬한 사서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를 명쾌하게 정리한 분이 바로 부산현 선생이고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동이족의 분포지역, 특별히 회대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후대에 전개되는 우리 역사가, 특별히 영토에 관한 역사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